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현재 오후 8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시간까지 끝나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핵심 내용의 이슈가 됐던 건 뭡니까? 바로 요 관세 부담에 미국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삐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메모리 악재 부상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오후 2시 33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어제 나스닥에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졌던 그 배경에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이견으로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데이터 센터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계획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기 계획도 급격히 축소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이렇게 빠졌던 미국장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흔들리면서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어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려 섞인 이런 발표 내용은 사실상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변곡점에 지나지 않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해왔던 미국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저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세력들의 물량 뺏기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차트 지점이 2000년대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폭락이 나오는 구간도 당연하게도 있겠지만,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쭉 올라왔던 나스닥이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중동 관련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얘네들의 소행이 아닌가, 그림자 정부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도 뭐예요? 바로 이란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동 쪽으로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됐었는데, 항상 나스닥이 떨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숏에 대한 숏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어떤 공매도 세력들의 돈을 주고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대 음모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깔 모양 애들 있죠? 얘네들이 돈을 주고 중동에서 정쟁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항상 올라온 자리에서 수상하리만치 나오더라.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불거진 거예요? 바로 이번에 스타게이트 관련한 이런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리고, 그것에 반응이라도 하듯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계속 행동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단기적인 시세는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만약에 떨어져서 나한테 매수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역대급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한번 짚어주시면서, 오늘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라고 달아주셔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무섭게 쏟아내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도 더 못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어떤 매도세가 출현했던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기회라고 달아주시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걸 딱 인식해서 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 하면서 참여도가 높네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는, 매도를 자제하고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최근에 있었던 위기설에서 약간 지금 주가를 틀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구간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런 구간으로 지금 주가의 방향을 이렇게 추세선을 틀어놨다라는 건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으로 엄청나게 안 좋았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나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던 격언 중에 반도체는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이전 분기가 실적이 완전 바닥 찍었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바로 턴어라운드의 지점, 그때가 바로 바닥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격언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면서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3분기에는 당연하게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지수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구간인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가 무섭게 상승을 과거에 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국민 주식에 등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가 거의 다 그 구간을 메꾼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 정도 위치밖에 안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코로나 특수장에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했던 게 삼성전자인데,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위에 한참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지수에 비해서는 완전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삼성전자라는 말씀이고, 지수가 상반기에 엄청 상승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 조선방산원전이라고 하는 이 조방원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 조선이랑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엄청나게 밀어줬던 내용으로 해서 올라가게 됐었죠.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잘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수에 비해서 저평가받은 구간이고,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게 나오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기사 내용에서도 있겠지만요, 어떤 게 또 있겠다?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3분기가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좋았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때서야 주식을 사려고 하면요, 이미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승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사실상 세력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올린 다음에 그 높은 구간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됐던, 아니면 한화오션이 됐던, 이 조선방산 원전의 대표 주작격이었던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재무 차트를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뒤져봐야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주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기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 매출을 했는데 얼마 영업이익 남겼는데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다 올라온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금지하시면서 매수의 기회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기사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기사 내용보다도 우리는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차트의 흐름입니다. 차트의 흐름에서 모든 게 다 티가 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단 둥근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쌍바닥의 형태로도 만들어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에 걸맞게 이런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줄 상향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 줄 상향,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줄 상향이라고 하면서 키움증권 89,000원으로 높였고, 흥국 유안타도 장밋빛 전망,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만큼,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일 없이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셨을 때는 이 1년선을 뚫어 올리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지금 뚫어 올려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줬던 삼성전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의 찬스를 무작정적으로는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 배경에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엄청났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던 채널이 하나가 있죠. 이 채널 당시에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엄청나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보유 수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최근에 좀 매수를 해줬다라고 해도 머리통을 살짝 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더 많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거의 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더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진짜로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10만 전자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현 정권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줄 수 있는 AI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요, 바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짚어봐야 되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이제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와 있죠. 차량 쌀 시장 개방하고 관세를 15%로 낮춰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이 25%에서 12.5%로 자동차 관세를 조정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과의 합의는 위대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진짜로 엄청나게 싸웠었죠.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시바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계속 했었는데 이 20여가 돌아가자마자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통보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세를 했었던 이런 애정행각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해버리자 20화도 삐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맞짱 뜨네 만에 거의 그렇게 일촉즉발의 사이로 돌입했었던 게 미국과 일본의 관계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만족해버리면서 지금 관세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차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차례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번 관세 협정을 잘 봐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가 싶더니만 이렇게 약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11선을 과거에도 이탈하는 척 해놓고 올라왔고 지금도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지수가 11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로 가파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좀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다. 3,300포인트까지를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특수 장 때는 어떤 게 이슈가 됐었습니까? 바로 돈을 풀었던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텐데 이런 재난지원금 우리나라만 뿌린 게 아니라 미국도 뿌렸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증시를 강력하게 부상시킬 수 있었던 이유 금리가 낮았고 재난지원금 같이 돈 푸는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돈을 푸는 부분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받아보셨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고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죠. 상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상법 개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법이 개정되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려왔던 내용이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장에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남북의 경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남북 경협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만약에 화합의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이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서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닥뜨려지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연일 방송과 온갖 뉴스 이런 곳에서 도배가 될 겁니다. 어떤 게 도배가 되겠습니까? 바로 증시가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지금 최고점을 뚫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도배가 되면은 아직까지도 참고 있었던 개인분들 왜 참고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한번 당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증시를 떠나서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3,300포인트를 뚫어내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신규 개인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광기의 버블장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로 미친 듯한 거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 이 버블의 끝에서는 이게 꺼지는 순간은 정말로 숨도 못 쉴 정도의 폭락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요. 폭탄 돌리기처럼 서로 폭탄을 돌리다가 이 고점 끝에서 마지막에 사시는 분들은 당첨되면서 이런 어떤 폭락의 상황에서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에도 엄청나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즐길 걸 즐기면서 다시 한번 3,300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무조건 매도 타점을 잡아가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앞전에 어떤 패턴을 보여줬길래 매도 타점 안내를 그렇게 깔끔하게 들었던 거냐면 상승하면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전에 이런 국민주식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시에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5일선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이 있구나. 얘는 지금 보면은 쌍봉 형태로 항상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때 당시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내용이 이런 어떤 추세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추세선을 상단부에 도달하는 자리이자 앞전에도 바로 보여줬던 패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올라가는 척하고 5일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척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이 있었죠. 이런 패턴을 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어떤 기준에서 드린 거냐면 상단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 자리이자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듯한 이런 리테스트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날의 종가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도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때 종가에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7월 16일 날, 2024년에 7월 16일 날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2024년에 7월 16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현 구간 전량 매도로 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시간 대응방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없이 이걸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주도주 대응 타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처 부분에다가는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처럼 아무렇게나 적으시면 사실상 요거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없겠죠. 실시간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다가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뒷부분에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이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로 수익 많이 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텐데 영상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대응 타점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하면 공유하기 토대로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토대로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합쳐지면서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무료로 수익 많이 내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사실상 성미에 맞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6월 14일 날 2025년 6월 14일 날 찍었던 영상인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스윙 개념으로 빠르게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좋으시겠죠. 너무 템포가 느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 텀 자체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3개월씩은 그냥 후딱후딱 날아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텀이 빠르면서 시원하게 수익 안겨줄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매집주가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이전에 매집주로 추천을 드렸다는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지금 적혀 있나요? 지금 구간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와 있죠. 이 종목의 차트 패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상승 해놓고 옆으로 하락 횡보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척을 두 번 해놓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음봉에서 영상을 촬영을 한 게 확인이 되실 텐데 동양철관 그대로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버리면서 자 이게 보시다시피 상승 해놓고 옆으로 하락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지는 이 음봉에서 정확하게 영상 촬영했다는 게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 그러고 나서 동양철관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차트 패턴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흔적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만 보고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플러스 재료와 이제 시황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심리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리가 내가 여기서 한호가에 몰빵을 쳤는데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서워서 못 버틴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여기까지 우리가 버텼다라고 하면 이 수익 구간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40% 정도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한번 짚어드린다라는 말씀이고 후속 종목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게 후속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인데 이번 매집주도 정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게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고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나만 이거 못 먹어서 배 아프셨던 분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번에 새로 가져온 매집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매집주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같은 테마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어떤 부분에서 가냐면,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던 패턴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상승을 정확하게 똑같이 했었고 하락을 지금 했던 패턴도 같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마저도 일치해버리는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에서 아직도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 한참 저평가인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단부까지, 이 박스의 상단부까지만 상승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대략적으로 180% 정도 수익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는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저항을 받고 살짝 눌린다라고 하면요, 이 저항까지만 가도 30% 정도는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이 종목, 이번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링크, 이 링크 이상한 스팸 아니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설문 작성할 수 있는 칸에다가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부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까?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주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매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혜택을 준비했냐면요, 정말로 빠르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 정말 손이 너무 빨라서 진짜 주식 타짜 훈련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 타짜 훈련소인데 손은 눈보다 빠를 정도로 빠르시다 보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상단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7월 21일 보이시죠? 7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돌파 매매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돌파 매매 가장 스캘핑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매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돌파 매매로 나간 게 바로 뭐냐면 태웅이라는 종목인데, 태웅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 선날 보이시죠? 7월 21일. 자, 7월 21일이라고 양봉 선날에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여기 보시다시피 7월 21일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7월 21일인데 이날에 7월 21일 날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단에 21일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차트가 오픈이 됩니다. 태웅이라는 종목을 37,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 흐름상 어떤 지점에서 안내가 나간 거냐면 돌파 타점에서 딱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하단에 21일이 확인이 되시죠? 21일 날 언제요? 오후 1시 11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오후 1시 11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후 1시 11분이면 언제냐면 바로 이때가 오후 1시 10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번 캔들에서 돌파 매매 타점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 난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여기서 안내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13% 가까이 수익 구간이 있는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태웅이 올라갔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SMR 관련 기업이면서 조선 관련 기업이었고 풍력 관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풍력 관련해서 CS윈드가 바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던 상황에서 태용 여기서 딱 버티면서 돌파하고 있는 지점에서 SMR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추세가 그날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호재가 작용하면서 이 시장의 트렌드와 분위기를 읽어서 이때 단타 안내가 나갔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로 손이 빠른 거 자신이 있다, 바로 보자마자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타까지 같이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단타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주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왜냐면 지금 사실 일본이 먼저 선방을 치는 바람에 일본이랑 어떻게 보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다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좀 안 좋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증시가 올라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관세 협상이 안 좋았는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요.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바닥을 찍었던 구간에서 지금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목표가도 다 줄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더해서 증시에 풀리고 있는 자금들, 그게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부동산 규제하면서 당연하게도 증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파월의장이 해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상법도 개정을 해버리고 남북 경협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시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증시가 사실 살짝 휘청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관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조금 안 좋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악재 해소로 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나솔루션 있죠.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간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OBBB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OBBB가 뭡니까? 바로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거죠. One Big Beautiful Bill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다라는 뜻인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재생 쪽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죠. 신재생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솔루션 뭐 하는 기업입니까? 태양광 하는 기업이에요. 태양광.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여기서 OBBB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내려갔어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지금까지 질질 끌려왔던 악재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그게 좀 안 좋은 결과라는 건 이미 과거에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관세 협정을 했는데 사실상 조금 일본이랑 비교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요, 저는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 해소, 불안감 해소,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3,300포인트까지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악재는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 저점에서 밝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고 하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이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뭘 터뜨리겠습니까? 호재를 엄청나게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가 추세만 보더라도 끝난 추세 절대 아니고 이런 어떤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1년선 구간까지 과격하게 밀려줬다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상황이 만약에 단기약재로 작용하면서, 스타게이트 문제도 단기약재로 작용하면서 연출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기회 구간을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라고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삼성전자를 큰 시드로 운영하시면서 짜투리 시드가 있다고 하시면 매집주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집주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 전력 수요에 관련 같은 테마인데 굉장히 저평가 구간,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하면 굉장히 무릎밖에 안 올라와 있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매집주 받아가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매집주인 동양철관 놓치신 분들은 동양철관 계속 이렇게 랭크되어 있기 이전부터, 한 달 이전부터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집주를 한번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고요. 매일같이 삼성전자 관련한 영상을 찍어드리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아시죠?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